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나요? 참 제목부터 빡빡한 제목이네요. 가족은 남보다 당연히 더 좋아야죠.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은 피부치기 때문에 남보다 당연히 더 좋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서로서로 더 도움을 주는 것이 가족이지 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족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족 때문에 남보다 못한 가족 때문에 남보다 못한 그 가족의 일원 때문에 인생이 피폐화되고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자매든 조카든 삼촌이든 혹은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 그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버티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에서 버티고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죠. 신이는 한번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회복 불능입니다. 금이 가면 다시 붙이면 되지 않냐? 신이는 붙어도 다시 붙지도 않을 뿐더러 붙어도 그 자국이 너무나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포롤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참 이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죽음 앞에서 선생님 방송 하나로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제 인생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무너지던 하루를 오늘 이 영상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만약에 그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정말 누구보다 믿었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웃으면서 함께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처음으로 마주한 그 가족의 민낯에 매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마주친 그 악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영상에 힘을 내어 일어섰다가도 같이 웃으면서 지냈던 피부치의 배신에 다시 무너지기를 수백 번 합니다. 가족이니 용서해 주라. 이런 답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상처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릇이 작은 저로서는 해답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댓글을 주셨습니다. 포롤님께서. 가족인 용서해 주라.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가족인 용서해.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일반적인 가족에서 살고 계신 분이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티어태그 하더라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에 깔려져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되어 있는 가족에서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든 경우에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가족이니 용서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책임한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성의가 없는 답도 아닙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살아라. 근데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남보다 못한 가족 멤버, 그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보다 못하는데, 남보다 못하고 악마의 얼굴로 보이는데 그 속에서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그 고통,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과 아픔을 모르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모르면서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살아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가족, 아유, 가족끼리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이성계죠. 이성계가 자식들, 아들 다섯, 그 아들 다섯 교육을 못 시켰겠습니까? 잘 시켰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겠죠.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성품을 가르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박 터지게 형제의 난을 2번이나 했습니다. 형제의 난을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 형제끼리. 왜 그랬을까요? 재력, 권력, 명예 앞에서는요, 잘못된 그런 가정교육에서, 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뭐 예의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가족에 있어서는 이런 형제의 난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TV 보면 모 회사, 모 기업, 형제끼리 뭐 엄청나게 싸우고 소송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그 집이 뭐 교육을 못 시켰겠습니까? 예의 규범을 못 가르쳤겠습니까? 대학을 안 보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가 재력, 권력, 명예가 문제가 뜨거득 생겨버리면 아주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에는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이게 남보다 못하다, 남보다 못하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보다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가 뭘까요? 포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의를 강력하게 저버렸을 때 되겠죠. 신의를 강력하게 저버렸는데도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보다 못한, 남보다 좋은 이런 개념을 잡지 말고 가족도 남입니다. 나 외에는 다 남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관계의 중독이 되기 전에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라는 것이 인연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 잔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보다 못한 가족, 이렇게 피해를 주고 죽음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줬던 사람과 같이 다시 살아겠다? 그건 뭐 쉽지 않은 거죠. 관계 중독에 걸려버리면 본인이 중독됩니다. 중독,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관계의 중독이 있는 거죠. 폭행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 폭행하는 남편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아내가 있어요. 뭐 없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 폭행 당하는 아내가 바본가요? 현명하고 똑똑한 여자입니다. 근데 왜 폭행을 당할까요? 뭐 폭행을 연애 때부터 했을까요? 연애 때부터 폭행을 했으면 당연히 결혼도 안 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폭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성이 보였다. 그때 가족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남편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한 번, 2번 지나면 중독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중독이라는 거죠. 관계의 중독, 여기에 한번 뜨거득 걸려버리면 본인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본인의 인생이 뭐가 되죠? 본인이 추구하는 삶, 본인이 행복을 추구했던 생각,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중독되어 버리면 본인을 위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본인을 위해서 말할 수도 없고 본인을 위해서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예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댓글을 토대로 제가 동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뭐 40, 50대쯤 되신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20살 나이 때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한답시고 아들들에게는 손도 안 대고 이 딸에게 이름으로 대출을 빌려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어요.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이 따님은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된지도 몰랐었대요. 나중에 알게 돼서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엄청난 돈을 대출을 받아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버렸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00번 양보했다 칩시다. 100번 양보했다 칩시다.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렇다면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죠. 부모가 자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그 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 것이 부모다운 행동 아닌가요? 근데 그 댓글을 토대로 보면 아니 그때 뭐 힘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뭐. 그 옛날 얘기를 왜 자꾸 꺼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 그 상처가 아뭅니까? 평생 아물지 않는 거죠. 그 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 돈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왜 더 돈 안 주냐고 화내는 자식. 그게 자식입니까? 그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정말 이것도 실한데요. 자식이 너무너무 힘들게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어렵게 번 돈을 완전히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는 거야. 다 빼먹어. 딸이 악착같이 모았는 돈을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요. 그래서 자식의 인생도 망치고 본인의 인생도 난장판이고 그게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음 앞에서 매일매일 사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라는 것이 인연 끊고 탁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으면 마음에서라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독이 돼버리고 이 관계 중독이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 지금부터는 본인만 생각하십시오. 본인만 생각하시고 본인만 위해서 산다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 생각, 말, 생각, 행동 이 세 가지가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한 것인가 그것부터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도 다 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족도 남입니다. 자식, 남편, 아내, 부모 다 남이죠. 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포롤님께서는 생각, 말, 행동 이것이 나를 위한 건가 나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하는 행동인가 말인가 생각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축되어졌을 때 가장 빠른 치유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다시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야지만 그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손이 발휘되도록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이죠.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고 해서 마음이 뭐 쉽게 녹지도 않잖아요. 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제일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본인을 위한 생각, 말, 행동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본인만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본인만 위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이고 아쉬운 인생인데 이제는 진심으로 본인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나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보다 못한 가족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피폐화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더 이상 그 관계가 중독되지 않게 막는 방법은 본인의 무게중심을 두고 본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